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1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인수합병 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역대급 강세장을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M&A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25.73%를 인수해 주식 대금 5,485억 원을 납입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배민 비마트 등 배달 커머스 성장과 알뜰 배달 주문 급증 등으로 외형 성장과 내실을 모두 잡았습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일 아침 세나의 강력한 수익률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오늘 계양배 고수님과 같이 할 텐데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온트레이딩 AI에서 많은 종목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매매 포인트 좀 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고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골디락스는 아시다시피 너무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냉각되어 있지도 않은 흐름들이란 거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상승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바로 골디락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신용 물량이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7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때는 또 팬데믹 현상 때 95조까지도 갔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75조 원이라면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좋은 종목이라면 매수 물량이 강하게 잘 들어오는 시장이니까요. 종목만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도 우리 세나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세나와 같이 추출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세나의 추천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또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장중 추출한 공약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공약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약주는 바로 신세계 종목입니다. 신세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6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으로 3월 기준에 매출액이 나왔고요. 모멘텀 역시 60점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총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65점 기록했습니다. 수급은 55점을 받았는데요. 개인의 꾸준한 매수세에 최근 기관이 들어온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신호 강도가 65점이고 종합 점수로 세나는 61점을 주었습니다. 자, 신세계 종목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나의 선택, 옳은 선택이었을지 고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세나가 좀 피곤했지 않았었나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좀 보지는 않아요. 왜 보지 않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테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유통 시장을 지금 이제 공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5천억을 들여서 지금 이제 물류 센터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가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상대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쿠팡과의 전쟁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쿠팡 때문에도 또 그동안 롯데쇼핑이라든가 신세계 쪽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다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혹이 하나 붙어져 있었는데 혹이 더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만에 하나, 지금은 저는 접근하는 건 반대고요. 만에 하나 정부 쪽에서 국내 시장의 유통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겠다라는 관점의 어떤 정책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공략은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좀 관망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신세계가 지금 자리를 설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약간의 보호 차원의 국내 증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신세계를 도와준다라는 또 모멘텀이 있을 때 진입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세나가 선택한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유니드입니다. 자, 유니드 종목 실적 75점으로 아주 좋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2,815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 나왔습니다. 현재 정유사들이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유니드가 수혜주를 좀 받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65점 기록했습니다. 수급은 70점 좋은 점수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3월 18일부터 9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60점, 종합 점수는 67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유니드 종목 그래도 세나가 아까 추출해냈던 신세계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유니드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말씀드린다면 한번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서브텍사스유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브렌트유, 두바이유 할 것 없이 지금 거의 $80, 배럴당 $80 초반에 있는 분위기인데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이제 배럴당 $9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물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좀 약간 결이 틀리죠. 석유화학과는 좀 약간 결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유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워낙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성 칼륨도 판매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품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식품 쪽도 있고 그리고 식품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제품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이제 매출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에 따른 영업 마진율도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낮다 보니까 그다음 유보율이 좀 높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단 부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8만 원대에서 이제 상단을 좀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고, 자 밑으로는 지금 현재 약 6만 원 정도로 이제 주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박스피를 돌파해서 또 다른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를 제가 뭐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래도 한 9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까지는 대응이 가능한 룸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꺾인다면 다시 6만 원대로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손절가도 잘 지키면서 대응하신다면 유니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피를 돌파한 일봉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유니드 종목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박스권 움직임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9만 원까지는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추출해낸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진성 TEC인데요.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55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1,059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65점 나왔습니다. 건설 중장비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60점 받았고요. 수급은 65점입니다. 기관의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개인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신호강도 65점, 종합점수는 62점으로 자, 진성 TEC 역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세나가 짚어주었는데요. 이 종목은 고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세나가 세 종목을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회사들이 이제 전방 산업이 좀 좋아야 되는데 자, 건설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 차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에다 지금 보게 되면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차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요즘 좀 뜨겁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두산 밥캣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두산 밥캣 또한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설 장비를 만들고 있는 전방 산업이 좋다면은 충분히 진성 TEC 입장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좋은 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진성 TEC를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상단으로는 지금 현재 15,000원 그리고 하단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7,000원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성 TEC 종목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세나가 추출해낸 세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 종목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 또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우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수님께서도 추천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계양배 고수님께서 3월 6일에 수요일날 공략해주신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무려 28%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진입 가격은 13,500원에서
24,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청산 가격은 1차에 16,000원, 2차에 2만 원 잡았습니다. 자, 어떻게 KMW를 공략했는지, 수익률은 28% 볼 수 있었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 KMW 공략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KMW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6G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열렸던 협회가 있었죠. 3GPP라고 해가지고 세계 이동통신의 표준을 만드는 세계 가장 큰 협회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지금 현재 18일부터 22일까지 그 협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그리고 LG U+라든가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제조회사인 노키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등을 비롯한 통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좀 참여를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6G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이르긴 했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3월 6일이었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6일이었는데 3월 6일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날이었어요. 이날이었는데 이때 말씀을 좀 드리고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조정받았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거래량도 형성되면서 다시 6G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5G에서 6G로 넘어가게 되면 중계기에 대한 통신 중계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KMW를 비롯한 솔리드라든가 아니면 RFHIC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KMW가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좀 더 그들보다는 좀 빠르게 주가 반영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터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매수가에서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약 28% 정도 수익을 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2차 제가 목표가를 또 제시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차 목표 가격까지도 지금 현재는 홀딩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6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님께서 3월 6일에 공략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8%대 수익률 볼 수 있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 추세에 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홀딩이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28% 상승을 했지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의 추천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양배 고수님의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3월 8일 금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지니까 4만 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33,000원이었고요. 청산 가격은 1차에 45,000원, 2차에 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무려 20%를 거뒀는데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20% 넘게 수익 볼 수 있었던 이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HBM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신고가 랠리를 잘 올라가고 있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눌림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오히려 죽이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을 죽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더 올라가겠다는 뜻이고요. 그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요. 여기에다 최근 삼성전자까지 주가가 그야말로 퀸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일 때도 실질적으로 이런 박스핀
박스피라기보다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행보 구간을 만들어줄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단기 상승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도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1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뭐 8만 전자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겠지만 좀 더 욕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1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차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거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이유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900조 원이 넘어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이제 491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직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저는 적어도 700조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자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차 목표가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로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종목 HBM 관련주로 살펴봤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상승 추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이스페타시스도 공략하신 걸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20%대 수익률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3월 6일에 KMW로 28%대 수익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히든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혹시 3월 8일 금요일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이스페타시스 20% 넘는 수익률 봤는데 이 종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알려주시죠. 네, 히든 종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가 최근 들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방병석 관련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수출이 좀 되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관련 종목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를 비롯한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죠. 자, 여기에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과는 다르게 개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세이브가 된다 해야 되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제출 자료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기 위한 제출 자료 같은 경우에도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을 바이오시밀러로 공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허가가 잘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히든 종목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월봉의 모양입니다. 월봉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대응하셔도 괜찮은 하단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입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면서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오늘 뽑아주셨고요. 개발 이용 시간이 계속해서 세이브가 되면서 지금 대응해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진성 TEC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나가 추천해준 종목 중 가장 좋은 종목이었고요.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KMW 28%대 수익률 봤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공략주로 주셨고요. 6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상승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2차 목표 가격까지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 좋은 바이오시밀러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